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설 명절 연휴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에서 네 번째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우한시를 방문했다가 귀국한 55살 한국 남성인데요. 연휴 내내 계속 들려오는 확진 환자 소식에 방역 당국도 긴급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습니다. 먼저 확진 환자가 격리돼 있는 병원을 연결하겠습니다. 김민혁 기자, 확진 환자가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을 텐데요.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분당 서울대병원입니다. 이 병원의 네 번째 확진 환자가 입원해 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방문했다가 지난 20일 귀국한 55살 한국 남성인데요. 현재 이 환자는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인 분당 서울대병원 음압병상에 격리돼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외부 출입이 통제가 되어 있고 의료진들만 제한적으로 출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자의 상태는 현재 폐렴 소견을 보이고 있고요. 또 호흡곤란 증세가 조금 있어 의료진들이 산소 주입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국내에서만 네 번째 확진 환자가 나오고 전 세계적으로도 확산세가 커지자 정부는 오늘 감염병 위기 경보를 기존의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리고 복지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했습니다. 네, 오늘 국내에서 이제 네 번째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요. 이 환자의 감염 경로가 어떻게 확인되고 있습니까? 네, 55살 한국인 남성 환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방문했다가 지난 20일 귀국했고요. 그 다음 날인 21일 감기 증세를 보여서 국내 의료기관에 먼저 내원해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제 38도에 이르는 고열과 근육통이 발생해서 같은 의료기관을 다시 찾았다고 합니다. 이후에 보건소에 신고한 뒤 능동 감시를 진행하던 중에 바로 어제죠, 26일 근육통이 심해지고 폐렴 진단을 받았습니다. 26일 이 환자는 이곳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격리가 됐고 오늘 오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결과 네 번째 감염 환자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보건당국은 이 환자가 격리되기 전 들렸던 의료기관에 대해선 폐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환자의 이동 동선 등을 따라서 심층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 보건당국이 앞서 격리된 세 번째 확진자의 동선도 파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돌아다닌 곳이 많다면서요. 네, 어제 격리가 돼서 경기도 고양시 명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세 번째 확진자의 동선을 보건당국이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촉자는 74명으로 파악이 됐고요. 이 가운데는 호텔 종사자 1명이 유증상자로 분류가 돼서 격리가 됐었지만 다행히 음성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나머지 접촉자는 증상이 없어서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가 실시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환자의 동선입니다. 환자가 장시간 머문 곳이 호텔과 의료기관 등으로 나타나면서 여기에 대한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다만 연휴 기간 문을 열지 않은 곳이 있어서 순차적으로 방역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보건당국은 우한을 다녀와서 경증이 있었던 사람들 100명가량에 대한 감염 여부 일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 우한 지역에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병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 대통령이 오늘 수석 비서관급 참모들과 오찬을 한 자리에서 중국 우한 입국자 전수조사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증세가 뒤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2차 감염에 대비하려면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 발빠르게 대처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도 지시했습니다. 총력 대응을 위해 군 의료 인력까지도 필요하면 투입하고 군 시설까지도 활용해 대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예의주시해 점검을 철저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긴급 경제장관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에게 상황을 시시각각 전달해서 확산을 막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증상이 있을 때 곧바로 병원에 가지 말고 긴급전화 1339로 연락해 조치를 받도록 하는 정부 지침을 널리 알 수 있도록 홍보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총력 대응을 위해 30일로 예정됐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업무 보고를 연기했습니다. 또 500~600명으로 추산되는 중국 우한 지역의 교민 수송을 위한 전세기 투입 방안에 대해 최종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정부는 국내 감염병 위기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올렸습니다. 이 메르스 때도 경계가 아닌 주의였는데요. 이 정부가 신종 감염병에 대해 경계 수준으로 격상시키면서 사실상 비상체제를 가동한 셈입니다. 자세한 내용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박 기자. 자, 이 주의에서 경계로 이제 한 단계 격상됐습니다. 이 어떤 의미로 봐야겠습니까? 네, 일단 먼저 이 감염병 위기 수준은 크게 4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처음에 관심, 그리고 주의, 그리고 경계, 그리고 심각 이렇게 4단계로 나눌 수가 있고요. 각각을 색깔로도 표시를 하는데 파랑색, 노란색, 주황색, 그리고 빨강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격상으로 주황색, 노란색에서 주황색, 그러니까 주의에서 경계가 된 것이죠. 보통 쉽게 관심 단계는 처음에 해외에서 신종 유행병이 생겨난 상태, 그러니까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유행병이 발발한 상태를 말합니다. 예. 그런데 그 해외에서 유행하던 신종 감염병이 국내에서도 발견이 되면 그러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됩니다. 그래서 지난 20일 첫 확진 환자가 나왔을 때 관심에서 주의로 올렸고요. 그리고 오늘 27일 주의에서 경계를 또 한 번 위기 수준을 격상했는데요. 이게 7일 만에 올린 겁니다. 예. 경계는 해외에서 유입된 신종 감염병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제한적으로 국내에 전파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경우 질병관리본부가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이제 설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복지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오늘부터 이제 가동되는 겁니다. 또 필요시에 총리 주재 이 범정부 회의를 개최하고요. 행정안전부에서 범정부 지원본부를 운영할지 또 검토하게 됩니다. 만약 경계 단계에서 또 이제 더 심각 단계로 올라가면요. 이건 해외 신종 감염병이 지역사회 전파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 확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 심각 단계로 이제 격상이 되면 최고 예. 단계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이 범정부적인 총력 대응을 하게 되고 필요시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게 됩니다. 네, 이제 빨간불이 이제 들어오기 전에 이게 이제 확산을 좀 막아야 될 텐데요. 자, 이제 확진 환자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기관을 이제 폐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메르스 때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로 돌아간다, 그때만큼 방역을 한다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네, 일단 지금 의료기관 폐쇄가 오늘 처음 나온 얘기인데요. 예. 결국 과거 메르스 유행 때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유행한 형태 이게 될 것인지 그렇죠. 이제 이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예. 그래서 과거 국내 메르스 유행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을 매개로 밀접 접촉한 의료 종사자나 환자 그리고 방문객 등을 중심으로 감염된 바가 있습니다. 아마 기억들 하시겠지만 삼성서울병원에 2015년도에 응급실에 입원했던 메르스 환자 1명이 거기 응급실에서 3일 동안 82명을 감염시킨 바가 있습니다. 예. 의료인이나 아니면 그때 주변에 있던 환자 그리고 방문객들이었는데요. 그만큼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퍼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에 이 확진 환자 4번, 네 번째 환자가 예. 이 의료기관에서 또 어떤 환자나 의료인에게 또 노출시켰는지가 이제 초미의 이제 관심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속 바이러스를 뿜어대면서 의료기관에서 만약 환자나 이런 분들에게 노출됐을 때 훨씬 더 감염 위험성이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4번째 환자의 동선이 그래서 중요한 이유고요. 일단 오늘 이 환자는 아침 8시 이후에 확진이 된 상태여서 지금 현장에서 심층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을 폐쇄한 상태고 지금 경기도 평택에 있는 의료기관인데 보건당국은 아직 병원명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환자가 병원을 갔을 당시에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또 누구를 만났는지 그리고 자세하게 이런 역학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예. 더욱이 이 감기 증세로 이 환자가 병원을 한 번만 간 게 아니고요. 고열이나 근육통으로 같은 병을 재차 간 상황이어서 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출 가능성이 높은 의료진이나
환자 감염 위험에 대해서 지금 심층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조만간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이 조사가 좀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지 다음 단계에 좀 대처가 가능할 것 네, 같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이 네 번째 환자가 지금 관심사인데 이 무증상으로 이 검역대를 통과를 한 건지 또 일선병원에서는 뭐 전혀 이 증상을 몰랐던 건지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병원 재차 갔거든요. 네, 이제 오늘 확진된 네 번째 환자는 일단 중국 우한을 예. 관광차 다녀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20일 날 입국을 했는데요. 일단 입국 당시 기초조사에서는 호흡기 증상에 대해서는 이제 표시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 관건은 이 네 번째 환자가 다음 날 병원을 국내 의료기관을 진료했을 때 진료 화면에 과연 중국의 우한을 갔다 왔다는 그 여행력이 그러니까 일명 이른바 이 DUR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표시가 떴는지 그 작동했는지 여부가 지금 관건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부분도 심층 조사 결과가 나오면 네. 이 부분에서 왜 걸러지지 않았는지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지역사회를 많이 오다녔던 곳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좀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닙니까? 네, 앞서는 이제 의료기관 감염이 네 번째 환자가 관련이 됐다면 예. 이제 그 어제 세 번째 환자가 발생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촉한 사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보건당국은 지금 현재까지 접촉자를 74명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 앞서도 보셨듯이 동선을 보면은 네. 그다음에 성형외과, 음식점, 카페 등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중 밀접 접촉자가 14명으로 알려졌고요. 이들은 자가격리 대상이고 나머지는 능동감시 대상입니다. 이를 나누는 기준은 역학조사관들이 CCTV나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발열이나 기침 등을 이제 분류해서 이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양상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인데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오늘 이제 중국 전역으로 오염 지역이 확대되는 게 0시부터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도 모든 중국 입국자에 대해서 검역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로 발열 감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증상이 있는 사람은 이제 선별하는 건데요. 다만 오늘 이 입국 시 건강 상태 질문서는 인력과 지금 시설 장비가 준비돼야 하는 부분이라 이 오늘 인력을 받아서 이제 0시부터 그건 진행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그게 진행될 거고요. 또한 입국자 명단도 의료기관에 전달하는 걸로 이제 준비 중이라고 밝혔고요. 예. 이제 보건당국은 현재는 중국 후베이성이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이외 지역에서도 일부 환자가 나올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긴 한데요. 예. 그래서 14일 이내에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1339 질병관리본부에 꼭 알겠습니다. 신고하시는 게 네, 좋겠습니다. 가실 때 반드시 또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죠. 중국을 연결하겠습니다. 이 오전보다 환자가 더 늘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또 우한이 봉쇄되기 전에 우한을 빠져나간 시민들이 500만 명에 이른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중국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안양봉 특파원. 먼저 오전까지 환자가 2,744명이었는데 오후에 벌써 2,800명을 넘어섰다고요. 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매일 아침 한 차례 전날 밤 자정까지 환자 현황을 발표하는데요. 그러니까 2,744명은 어젯밤 자정까지 집계입니다. 낮에도 각 성별로 환자 현황 등을 자체 발표하는데 이를 중국 매체 등에서 종합해 집계해보니 오후 4시 현재 확진 환자가 2,819명, 그리고 사망자도 1명 더 늘어나 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베이징에선 9개월 영아도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지난 이틀 동안만 보면 하루에 700여 명씩 환자가 불어났는데 이것을 보면 지금이 중국 전역으로 대확산하는 시기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젯밤 늦게 중국 우한 시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요지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우한의 의심 환자가 2,200여 명이다. 그동안 의심 환자가 확진자로 판명나는 비율이 45% 정도였다. 그러니까 우한에서만도 앞으로 확진자가 1,000명 정도는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발표였고요. 또 하나는 23일 우한이 봉쇄되기 전 우한을 빠져나간 사람이 500여만 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중국의 한 포털이 이 500만 명의 이동 동선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중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도 앱으로 분석해봤더니 70%는 우한 인접도시로, 나머지 중 상당수는 중국 내 대도시로, 또 일부는 외국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들이 2차 전염원으로 중국 대륙 확산을 일으키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요. 한국으로 간 사람은 태국, 싱가포르, 도쿄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6,430명으로 추산됐습니다. 네, 그 시기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은 물론이고 또 입국 교민에 대해서도 추적 관찰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중국과 WHO 등의 관련국과 또 기관 등의 대책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중국은 춘절 연휴를 사흘 더 연장했습니다. 춘절보다 며칠 일찍 출발했을 것으로 감안하면 최장 잠복기인 14일을 꽉 채워서 이상이 없을 때 출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 개학도 늦춰집니다. 백신 연구도 진행 중인데요. 중국 질병통제센터 백신연구소는 바이러스 분리에 성공해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중국 과학원 상하이 약물연구소도 우한 폐렴에 효능이 있을 수 있는 30여 종의 약물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차단 대책을 찾기 위해 중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현재 중국 외 확진자는 11개 나라 4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일반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강풍 경보가 내려진 부산에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부산 영도구 청학부두에 계류 중이던 503톤급 바지선 등 선박 넉 대가 강한 바람에 표류했습니다. 이 사고로 503톤급 바지선 등 선박 2대가 침몰했으며 920톤급 바지선 등 나머지 선박 2대는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755톤급 바지선에 고립됐던 선장 1명이 해경에 의해 구조됐으며 표류 중인 선박에서 기름이 유출돼 방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에도 가덕도 세비지항에 계류 중이던 선박이 호줄이 풀려 한때 표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전국이 흐린 가운데 서울과 경기 북부를 제외한 전국에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산간 지역에서는 어제부터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앞으로 동해안 지역에는 많게는 80mm, 그밖에 경북 내륙과 경남 남해안, 제주도에서는 최고 40mm, 그밖에 지역은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또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많게는 5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강원 내륙과 제주 산간 지역에서도 1에서 5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는데요. 특히 눈의 경우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짧고 굵게 강한 눈이 예상됩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새벽에 호남 지역을 시작으로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모레까지 강수가 이어졌다 그치기를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현재 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남해안과 동해안, 제주도에서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30m에 달하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점검 철저하게 하셔야겠고요. 하늘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일정에 차질 없도록 운항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청주 4도, 광주, 대구 5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청주 8도, 광주, 대구 10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현재 해안 지역에는 강풍특보,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도 물결이 거세게 일겠습니다. 모레 낮부터는 남부와 영동, 제주도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은 다음 뉴스를 통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뉴스 특보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